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올 여름 계속된 무더위에 집중 호우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뛴 데다 석유류 가격 상승도 더해져 물가 상승률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금리 등락에도 꿈쩍 않던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법정금리를 내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로 시장 다변화도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가 국내 LPG 업계를 덮쳤습니다. 멕시코만의 주요 항만 폐쇄로 미국산 LPG 바닷길이 막히면서 국내 LPG 공급 가격도 6개월 만에 킬로그램당 50원가량 오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50포인트 하락한 2357.6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16포인트 상승한 661.99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기관은 2,200억 원 가까운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이청현 전문가님이 오늘 바로 나와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연유, 다양한 의견들을 더욱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9월 1일, 9월이 다가왔습니다. 9월 9일에는 토요일 대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강연회에는 정보 위주로 대표님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9월 9일 토요일 여의도로 달려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도 정말 많이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어느 곳에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대표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바로 화면 통해서 두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과 이청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평택전의 정우영 대표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벌써 강연회가 다음 주예요. 네. 이번 강연회는 정말 특별히 정보 위주로 정말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오전 1시 50분까지 최종 분석을 끝냈습니다. 종목 발굴 세팅을 했어요. 아마 강연에 오시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솔직히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라 내일 했으면 원할 겁니다. 근데 이미 일정이 있으니까 내일 제가 못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데요. 그거 꼭 말씀드릴게요. 11시부터 입장권을 배부하고요.
입장은 좌석 배정 받으신 분들은 오후 1시, 좌석 배정 못 받으신 분들은 오후 1시 반부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셔도 일찍 오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과 정보를 같이 드렸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정보만 드립니다. 그것도 추천주를 그냥 무의미하게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성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연회를 계속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저는 강연에서 종목 하나 아니면 2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성향별로, 예를 들어서 뭐 더 이상 손실 보면 안 되는 분들이 매수할 종목,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큰 수익을 바라는 분들이 매수할 종목, 또 단기로 승부 내고 싶은 사람들, 나는 시간 개념 상관없다, 수익만 나면 된다. 그래서 아주 성향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이걸 꼭 전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오세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저는 지방 강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지방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온다 그러면은 저도 지방 강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소 200에서 많은 500, 600명이 와요. 근데 인구는 서울이 4분의 1이지만 투자자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구나 광주에서 제가 강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 강연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 강연은 제가 아예 없으니까 웬만하면 서울로 와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말씀도 꼭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이 움직이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최대한 많이 참석하시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단기 성향의 종목 뭐 한두 개 정도 활용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최고의 추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9월 9일 강연에는 각 투자자들의 상황에 맞춤 정보를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여의도로 달려오셔서 직접 강연에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봉투선의 이창현 전문가님, 목소리가 좋다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야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가을에는 아마 지금까지보다는 좀 시장 상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창현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1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는 또 오늘도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장은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는 아직 불안, 하지만 코스닥은 걱정 끝이라고 정의를 해주셨네요. 코스피는 아직도 불안하고 코스닥은 걱정을 하지 마셔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풀어주시죠. 네, 딱 한 줄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쉽게 말하면 코스피는 아직까지 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수가 더 가든 말든 별로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번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간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따로 놓을 거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코스피가 저점 찍었던 날이 바로 8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역시 저점 찍었던 날이 8월 11일. 무슨 얘기냐? 8월 11일까지는 똑같이 내려가는 거죠. 트렌드가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랬죠. 7월 말 8월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정한 구간까지 내려갈 때는 똑같을 것이다. 다만 그 이후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자, 8월 11일 저점 찍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거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반등이 계속 지속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8월 11일 저점 찍은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딱 보기에도 어때? 그냥 차트만 봐도 훨씬 더 강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또 저를 10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어디 것도 참고 안 해요. 오직 제 분석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예측하고 그걸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태까지 뭐 해설한 적 없고요. 항상 분석해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으로 시청자에게 도움된다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수는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조정을 받든 날아가든 상관하지 말고요. 종목 장세가 이제 서서히 올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보는 흐름이 있어요. 최근에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서 조만간 한번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도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과대 광고에 속아서 정말 피해보는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 엉터리로 배우고요. 계좌는 계속 누적 손실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방송을 꼭 시청을 좀 하게 여러분들이 널리 좀 알려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익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주식을 아는 사람은 뭐 단기에 고수익 내준다, 급등도 대박 찍어준다, 이런 말 안 해요.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합니다. 근데 더 확실한 건 뭐냐, 교육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식을 배우면 최소한 터무니없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여태까지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주식 투자 29년째 하고 있고요. 주식 전문가 18년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출연 17년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직 중고등학교 교사였었고 대학 교수도 했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육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처럼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서 다 강의했던 사람들 중에서 주식 전문가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 방송 꼭 보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그거요. 다른 경제 TV도 다 보게 해주세요. 제 것만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왜? 그래야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좀 계속 이 방송 봐주시고 주위에 좀 널리 좀 알려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 지수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장 한마디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주간 전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9월 1일이고 9월 첫 주의 전망인데요. 자, 대표님 주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코스피부터 설명드릴게요. 횡보 또는 추가 하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해야지 옆으로 기고요. 아니면 좀 더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아직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종속 변수에서 탈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독립 변수라면 코스닥은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탈피한다. 무슨 얘기냐? 독자적인 흐름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니까 저녁 방송 9시에 할 때까지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는 9시에 방송에서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장중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꼭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투자 전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 투자 전략 항상 꼼꼼하게 적어주시니까요.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대표님 클럽 안에 투자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망 이렇게 짚어봤는데 전략에 대해서도 짜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이신가요? 네, 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요. 일단 코스닥 우선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코스닥 우선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와 단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거 손절만 아니면 무조건 끌고 갈 거야. 이런 중기 종목 일부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서 아주 길어야 2주일 안에 승부행했다. 이걸 분명히 명확하게 하는 거죠. 왜 이걸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한 2개, 3개, 5개 이렇게 중기로 합니다. 그러다 손실을 나면 단기, 그러다 더 안 되면 단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한쪽에서는 무조건 손절 아니면 홀딩한다. 이걸 두시면 무슨 얘기냐? 50% 100% 수익 내라, 이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10% 20% 짧게 하는 것도 같이 겸비하라 그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선물 옵션은 이제 가끔 단타 매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선물 옵션은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 선물은 이제 그 우량주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는 우량주가 있고 내려가는 우량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선물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전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코스닥 위주로 그리고 단기와 중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전략까지 짜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해드리는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887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상홀딩스를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지주사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9,780원에 마감이 됐네요. 11,000원이라면은 정말 상당히 고가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요, 봉투선생 이창희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먼저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네, 적정 주가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54,1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은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로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사실 종목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수하신 자리에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손절은 15%를 하십시오. 하락하면 15%의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 본전의 절반을 매도하십시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은 하락할 때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지 못하면은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노리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상홀딩스의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요.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대상홀딩스를 보면은 사실 이 종목이 지주사인데도 지주사는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그 업종 흐름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음식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상홀딩스의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따져보면 대상이 절대적입니다. 대상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음식료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를 한번 길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대상홀딩스의 주가고요. 그리고 대상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음식료 업종의 흐름과 지금 대상홀딩스의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한데 2015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그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 이 음식료 업종이나 대상홀딩스는 2008년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오히려 지수보다 조금 더 강했죠. 지수가 조정받을 때도 조정받지 않고 계속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음식료 업종은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긴 상승에 긴 눌림목에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길게 받았죠.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조정은 충분히 받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했다가 또 지금 눌림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아주 잘못된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건 역시 비중입니다. 왜냐하면은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추가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하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손절을 15%로 잡아드렸는데 이미 지금 주가가 매수가에서 1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절 10%를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15%가 되면은 9,350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저점이 9,400원이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다시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저점을 확인하는 다시 그 상황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에 매도를 하고 마이너스 10%의 정리를 해주자는 건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하면은 61선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추세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하락했을 때는 종목이 굉장히 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길게 끌고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반등이 못 나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반등하면 반드시 본전의 절반을 매도하시는 게 위험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음식료 업종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종목은 업종 흐름보다는 약간 최근의 흐름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시에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종목 자체적으로는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기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락하면은 일단 손절은 15%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의견과 함께 또 음식료 업종과 그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속에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125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평촌님 주식 초보자입니다. 주식을 시작하고부터는 평촌님 방송, 저희 방송이죠. 꼭 챙겨보려고 한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35,500원에 비중 10% 매수했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애청자 분이시라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37,50원, 1% 넘게 좀 빠진 가격대인데요. 매수가 근처입니다. 자, 대표님. 네, 주식 초보자시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 항상 보신다고 하네요. 네. 이분께서 보내주셨던 문자 보고 제가 팁을 준비했어요. 제가 보면은 노하우 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엔 사실 이 여러 종목 하기 위해서 팁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 생각하면서 제가 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랬었잖아요. 이분처럼 계속 보시고 주변에 많이 권유를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초보자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하세요. 배우겠다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요. 시간에 비례해서 잘 배우고 수익도 증가해요. 근데 벌겠다 생각하면 배우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해요. 왜? 마음이 쫓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분처럼 초보자들은 제 방송을 꼭 보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초보자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설픈 잘못 배운 5년 10년짜리는 제가 가르쳐도 참 힘들어요. 왜? 잘못 그린 그림이니까 일일이 지우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는 백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분께 제가 이제 결론 내려드리고 팁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재 그 매수 가격대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는데 전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손절 5%, 수익 10% 해주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만약에 손절 10%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35,500원이니까 실제로 거의 27,000원대잖아요. 무슨 얘기냐? 직전 저점을 깨게 돼요. 어차피 이 직전 저점 깨면 이건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가 적합하지 않고 5%가 맞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 봤자 솔직히 이건 한 이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손절 5%, 수익 10% 이렇게 해달라. 이걸 먼저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더 중요한 겁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필요한 건데 뭐냐. 업종 핵심 우량주 저점 매수 기법입니다. 업종 핵심 우량주 저점 매수 기법.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팁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요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 우량주 보통 이제 한 작게는 3개에서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저점 매수하느냐. 요 기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조건 1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형 종목만 가능하다.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61선하고 120선 비교해라고요. 만약에 61선이 120선보다 높다. 그러면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조건 1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이든 이게 61선하고 120선 어떤 게 위에 있냐. 이걸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 종목만 가능하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업종 지수의 고점 시기를 파악해야 돼요. 며칠에 고점 찍었나.
두 번째, 해당 종목의 고점 시기 또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업종과 종목의 고점을 비교하는데 이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 지수는 한 달 전에 고점 찍었어요. 근데 해당 종목이 오늘 고점 찍었어요. 그럼 한 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점은 느릴수록 강한 종목이에요. 저점은 빠를수록 강하고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지수든 종목이든 어떤 게 고점 찍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고점 찍었다. 당연히 뒤늦게 고점 찍는 게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세요. 저점은 빠를수록 강한 종목이고 고점은 느릴수록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 비교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탄력형, 비탄력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형은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상승 추세형 종목은 언제 매수하라고요? 21선 아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탄력형은 61선 위에서 매수하고요. 비탄력형은 120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이런 뜻인데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탄력형은 쉽게 말하면은 더 강한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종지수의 고점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찍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다? 오늘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탄력형 종목이잖아요. 더 강하니까. 네. 그럼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데 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61선 위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업종지수는 오늘 고점 찍었어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일주일 전에 고점 찍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업종지수보다 약한 거죠. 비탄력형이에요. 이거는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LG 디스플레이 바로 이 종목 차트입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LG 디스플레이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위에 있다. 자, 어떤 트렌드죠? 상승 추세형 종목이에요. 네. 자,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업종이죠? 바로 전기전자입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지수 보겠습니다. 업종지수 보니까 지난 7월 14일에 고점 찍었어요. 자, 이번엔 다시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이건 언제 고점 찍었냐? 7월 5일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지수보다 빨라요, 느려요? 더 빠르죠, 고점이. 그렇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업종지수보다 약한 거는 비탄력형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 웬만하면 이제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기본형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탄력형은 61선 위, 비탄력형은 120선 아래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똑같아요. 그러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LG전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보여드릴게요. 자, LG전자도 똑같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먼저 판단해야죠. 자, 지난 2월 초순에 상승 추세에 전환됐어요. 왜냐?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업종지수가 고점이 언제다? 7월 14일. 이 종목 고점이 언제인지 보세요. 언제인지 6월 5일. 굉장히 빠르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려 업종지수보다 40일 정도 일찍 고점을 찍었어요. 상당히 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탄력 종목이 아니라 비탄력 종목이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120선 아래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형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그나마 업종지수보다 강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한다? 61선 위, 약하다? 120선 아래. 그래서 LG전자를 제가 거기서 추천했던 거예요. 7월 27일 날 추천하고 이 방송 통해서 제가 추천했다고 알리고 그 다음날 매수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터무니없는 저점 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왜? 네. 10년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다시 보기를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노하우 팁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우량주의 저점 매수 기법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노하우 방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내용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석투자 이 오늘자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사연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573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세원전공을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50%인데 이번 주 월요일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이렇게 매수하신 날짜라든지 뭐 다양한 상세한 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담 더욱더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원중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00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세원중공은 봉투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비중이 이분 또한 50%네요. 네. 네, 일단 적정주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주가를 제가 미리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죠. 102,300원입니다. 그래서 평택촌놈 적정주가는 102,3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자체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송장비 업종의 차트를 보면은 2011년이 고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원전공 이 종목 역시 2014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된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하면은 지금 매수가 위이기 때문에 수익은 20% 정도까지 노려보십시오. 네. 그리고 하락하면은 본전의 30%를 매도하십시오. 비중이 50%인데 30%를 매도하라는 건 최대한 많이 매도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운송장비 업종의 흐름이 조금 약하죠. 그리고 기아차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의 향후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세원전공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단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세원전공이고요. 매수하신 자리가 17,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주인 것 같아요. 일단 매수를 여기서 하셨고 이 종목은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바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저점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일 급등한 날의 저점이 아니고 최근의 저점을 최소한 최근의 저점은 깨지 말아야 하는데 그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강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 곧바로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썩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수가 그렇게 아주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을 찍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매수를 하셨고요. 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상승하면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고 하락하면은 비중을 확실히 덜고 다시 그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업종 자체적으로 악재가 있거나 그리고 종목이 최근에 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는 길게 끌고 가기에는 많은 비중을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하면은 수익은 20%까지 노려보되 손절은 하락하면은 본전에 일단 30% 비중을 그 매도를 하시고 나서 손절을 10%를 보자고 그랬는데 손절을 10%를 보자고 하는 건 손절 10% 가격까지 오면은 직전 저점이었던 12월 저점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까지 깨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은 수익은 20% 이 정도만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20% 본전의 비중 30% 매도 후 손절은 10%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828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코나이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빠지네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코나이 오늘 3% 넘게 빠졌네요. 11,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지금 12,000원이네요. 네,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할 필요 없고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길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적정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미리 찾아놨는데요. 네. 코나이 나와 있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38,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산한 건 이렇다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전략자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12,500원 잡으셨다고 했거든요. 11,500원, 1,500원 계속 이거를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중기홀딩 하셨다가 다시 질문하시기 바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연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7월 강연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걸 얼마에 매수했냐? 10,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래서 한때 45%까지 갔다 지금 좀 줄었는데 어쨌든 너무 늦게 매수하신 거죠. 만약에 이분이 7월 강연에 오셨다면 이거를 이 가격에 잡지 않았겠죠. 10,000원에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설명드리겠고, 제가 그랬잖아요. 손절가도 얘기 안 하잖아요. 밀리면 추가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시고, 없는 분들은 다음 주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신규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나이 같은 경우는 손절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라는 의견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109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종목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컴텍 매수가 26,900원에 비중 30%입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포스코 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기울기가 상당한데요. 네, 오늘은 33,15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봉투소생 이창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익이라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를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포스코 컴텍은 적정 주가가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32,000원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30% 이상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고 나서 21선 이하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컴텍의 차트인데요. 매수를 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그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포스코 컴텍이 코스닥의 비금속 업종이지 않습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닥 차트고요. 코스닥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비금속 업종의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컴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의 흐름이 그만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컴텍이 최근에 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가는 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음극재를 생산한다, 그런 뉴스로 가는 흐름인데, 원래 안정적인 종목인데다가 뉴스가 더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자리를 보면은 사실은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크게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5일선 위나 5일선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결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수가에서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추세를 보면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30% 정도는 노려보자는 거죠.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다 보면은 매수가가 다시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짧아 보이지만 30%의 수익을 일단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21선 이하에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전이 오면은 일단 본전에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강한 종목이 본전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건 20% 정도 하락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뭔가 악재가 있거나 지수가 안 좋거나 어떤 뉴스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또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현재 흐름을 봐서는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자리가 워낙 그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추격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는 좋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다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가는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코스닥의 대형주기 때문에 분명히 갈 겁니다. 그리고 비금속 업종이나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급등한 종목들은 역시 단기 매매를 반복하거나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가는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안정적이고 또 저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안정적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로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30%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21선 이하에서 재매수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 타이밍과는 또 별개로 또 수익 중에 있으신 부분인데요. 수익 30% 이상이나 본전 매도 후 21선 이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010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청자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을 1150원에 매수했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할지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을 1150원, 오늘장은 11,700원이거든요.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자, 목표가에 대한 설정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요,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우선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네. 이렇게 하세요. 현재 가격보다 이제 확실히 평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12,000원하고 12,500원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가격대가 뭐 거의 돌파 가능성이 있는데요. 간단해요. 대충 이제 12,000원 그 다음에 12,500원 두 번 분할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21선 조정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때 재매수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쉽게 안 온다 그럼 홀딩 하셔도 돼요. 왜? 이건 어차피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차트가 좋고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시 계속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면 충분하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부분은요, 12,000원과 12,500원 돌파 시 분할 매도 또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자금융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봉투사장 이창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두 가지 관심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넥슨 GT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종목은 8,000원, 7,2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가 7,600원 대비해서 선전은 10% 그리고 수익은 20% 이상인데 흐름에 따라서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길게 끌고 가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최대 주주가 넥슨 코리아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넥슨 GT는 차트를 보여드리면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건 특별한 뉴스가 그렇게 없이 아주 큰 뭐 호재나 이런 게 없이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50% 이상 수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하락해가지고 혹시 10,000원이 깨진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100%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실적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끌고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LG 그룹의 디스플레이 그 관련 그런 기업인데요. LG 그룹은 과거에 반도체 사업을 그 접으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집중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LG에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어쨌든 최근 시장에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전자 업종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그런 그 가능성이 있고,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가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의 관심이 분명히 몰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인데, 이 종목의 최근 그 하락할 때 흐름을 보면은 역시 개인들만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락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기관이 그렇게 강하게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원, 28,000원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기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들이 단기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너무 아주 강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 종목을 그 이전에 추천을 했다가 지수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네. 단기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눌림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1차 매수는 7,500원 정도 오면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000원 2차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분할 매수를 해서 대응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 관련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손절은 10% 그리고 수익은 20% 이상 이 정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넥슨GT가 그렇게 강한 상승세인데, 정말, 상당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봉투선생 이창규 전문가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상당폭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일단 10,000원에 대한 목표가 다시 한번 또 이탈 여부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표님, 오늘은 또 LG 디스플레이 이전에 또 대표님이 상담해 주셨던 종목과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예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넥슨GT와 더불어 같이 좀 답변해 드릴게요. 네네. 저라면은 이제 직장인 같다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낫고요. 전업들은 아무래도 우리산업홀딩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전업에 맞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넥슨GT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질문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더니 급등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과거에 한번 8,000원대 추천해서 한 200% 수익 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보면 요즘 솔직히 속이 쓰려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1차 상승이 이제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 8,500원 정도죠. 이때 여기서 조정받기를 바랬어요. 8,000원 한번 깨지기를요. 보통 한번 조정 받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추천하려고 사실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가 이게 딱 타이밍이 안 온 거죠. 근데 지난주에 상담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잘한 질문이다. 그럼 전략자 드릴게요. 이 종목 없는 분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조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길게 보는 분들은 봉투 선생 그 좋은 대로 100%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욕심이 없다 그러면 지금쯤 매도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가기는 확률상 떨어지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길 바라겠고요. 특히 없는 분들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거는 결과가 좋아도 절대로 잘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종목 보면 제가 정말로 저도 이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상담 받으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적당히 던지세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GT에서는 이런 상승세를 보시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지양하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종목 상담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알차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1시간 알차게 채워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이 정말 특별하게 정보 위주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계실 이 강연회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여의도로 달려오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직접적인 정보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강연에도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